부부 사이의 갈등, 끝도 없는 싸움에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말다툼과 오해로 마음이 무거워진 적 많으시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아주 간단한 법칙 하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법칙을 포함해 부부 갈등을 끝내고 다시 따뜻한 미소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러나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유들을 알고 나면 앞으로 알려드릴 법칙들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짧고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덫에 걸려 자꾸 상처가 납니다. 부부싸움 중에 또 그 이야기야?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미 지나간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 비난하거나 가사 노동과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로 매번 부딪히는 경우죠. 과거의 상처가 마치 고질병처럼 남아 싸움의 도구로 작용할 때 우리는 과거의 무게를 더하며 서로를 멀리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돈과 가족 문제는 폭탄과 같습니다. 돈 문제나 가족 문제는 정말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재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예민해지고 상대방 가족에 대해 얘기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경험 많으실 거예요. 내 부모님에 대해 왜 그렇게 말해? 또는 왜 돈을 그렇게 썼어? 같은 말들은 결국 갈등의 폭탄을 터뜨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재정 문제는 가정을 흔들고 가족 문제는 감정의 중심을 건드리죠. 이런 문제들이 싸움의 불씨로 남지 않도록 제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서로 다른 기대감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밖에 안 했어? 라는 반응을 보일 때 정말 속상하죠. 난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이 사람은 내 노력을 몰라줄까? 문제는 바로 서로 다른 기대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당연히 내 노력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만 그 기대를 말한 적은 없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결국 왜 나만 힘들어? 하는 생각이 쌓이면서 마음의 벽이 생깁니다. 기대는 다르고 그로 인해 점점 더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작은 불만을 표현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여 감정이 격해지는 거죠. 한 사람이 말을 던지면 다른 사람은 그 말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대화가 싸움으로 번져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결국 경청 없는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죠. 이 악순환, 이제 끝낼 때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제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평화와 웃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법칙을 따라 해보세요. 그중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부부 갈등을 끝내고 진정한 행복을 시작할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3분 타이머를 맞추세요. 부부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서로의 말을 듣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은정 씨와 남편도 서로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그 이유는 매번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다 보니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정 씨가 남편에게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대화 도중 계속 끼어들며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은정 씨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싸움이 더 길어질 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은정 씨는 잠시 한숨을 쉬고 대화를 멈춘 뒤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서로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으니까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타이머를 3분씩 맞추고 그 시간 동안 서로 말하는 걸 끝까지 들어주는 게 어때? 남편은 처음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에게 이 제안은 낯설고 처음 듣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의 진지한 표정과 차분한 태도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휴대폰에서 타이머를 맞추었습니다. 먼저 은정 씨가 3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말을 중간에 끊을 때마다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대화가 계속 같은 곳에서 맴도는 것 같아. 은정 씨는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차분하게 자신의 불만과 감정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타이머가 울린 뒤 이번에는 남편의 차례였습니다. 남편은 자신도 은정 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왜 힘들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나도 당신 말이 중요한 걸 알아. 그런데 가끔 내가 먼저 대답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을 느껴서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에 들어보니까 얘가 당신의 감정을 충분히 듣지 못했던 것 같아. 타이머 대화법은 그간의 대화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고 들어줌으로써 상대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은정 씨는 그동안 남편의 이야기를 막으면서 스스로도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 또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은정 씨와 남편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타이머 대화법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경청을 강제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끝까지 들어보게 하고 대화 중 감정적으로 소외된다는 느낌을 줄여줍니다.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면서 오해를 줄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긍정적인 대화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지 않고는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상대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은 결국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는 데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은정 씨와 남편의 사례처럼 타이머 대화법을 통해 각자의 말을 충분히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 보세요.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방법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집안의 마음 보호실을 만드세요. 부부 사이에서 자녀 교육은 늘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부모가 서로 다른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차이는 쉽게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주 씨와 남편도 자녀 교육 문제로 자주 부딪혔습니다. 은주 씨는 아이에게 좀 더 자유를 주고 싶었지만 남편은 엄격한 규칙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죠. 그날도 아들 민수가 시험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을 때 그 갈등은 어김없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래서 아이를 제대로 챙겨야 한다니까. 너무 풀어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은주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말은 마치 그녀가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다는 비난처럼 들렸죠. 은주 씨는 화가 나서 내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다는 말이야? 나름대로 신경 썼는데 왜 나만 문제인 것처럼 말해? 라고 응수했습니다. 남편도 이에 질세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더 큰 목소리로 받아쳤고 대화는 서로 비난하는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움을 반복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둘의 관계에도 더 나빠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해 대화할 때만큼은 이 작은 방에서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 이 방에서는 서로 비난하지 않고 그냥 솔직히 이야기만 하는 거야. 이 방을 우리 둘만의 마음 보호실로 만들어보자. 남편은 처음엔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은주 씨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아이 앞에서 계속 다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남편도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집안의 작은 방을 마음 보호실로 정했습니다. 그 방에서는 절대 서로를 비난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오로지 차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로 한 것이죠. 주말 저녁 다시 민수의 시험 성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은주 씨와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성적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어. 내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태도가 비난이 아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쪽으로 바뀌자 은주 씨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도와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아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 그 작은 방은 점차 부부 사이의 진정한 마음 보호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진심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 방에서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약속은 두 사람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부부가 자녀 교육에 있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집안의 마음 보호실을 만드는 것은 부부가 갈등을 피하고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공간을 소통의 공간으로 지정하면 그곳에서는 자동으로 비난을 자제하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며 자연스럽게 갈등이 줄어듭니다. 은주 씨와 남편이 그 방을 마음 보호실로 활용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비난 없이 경청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녀 교육에 대한 갈등도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평화는 작은 약속에서 시작된다. 부부 사이의 작은 공간, 그 안에서 지켜지는 비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결국 큰 평화로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도 집안의 작은 공간을 마음 보호실로 지정하고 그곳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더 평화롭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호 씨와 아내도 매번 작은 다툼이 큰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감정이 격해지곤 했습니다. 그런 갈등의 반복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였죠. 최근에도 진호 씨와 아내는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흩어놓는 습관이 있었고, 진호 씨는 그런 아내의 태도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진호 씨가 거실에서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건들을 그대로 놔두는 거야? 나도 바쁘고 힘들어. 진호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아내는 그런 그의 말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으며 결국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고, 그날 밤은 서로 화가 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다툼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생각에 진호 씨는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 씨는 아내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는 한 가지 목표만 세워보자. 서로 비난하는 말을 줄여보는 거야. 큰 변화는 바라지 않고 그냥 이번 주 동안만 서로 조금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해보자. 아내는 처음에는 약간 의아해했지만 진호 씨의 진지한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진호 씨와 아내는 아주 작은 목표 하나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물건을 정리하지 않았을 때 진호 씨는 비난하는 대신 여보,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서 내가 계속 치우게 돼. 이번 주는 같이 정리하는 걸 시도해볼까?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진호 씨가 피곤해 보일 때 뭐 좀 도와줄까? 라고 먼저 묻는 등 조금씩 긍정적인 대화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작은 목표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고 비난하는 말을 줄임으로써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작은 성공을 이루면서 진호 씨와 아내는 조금씩 더 큰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목표들은 두 사람의 일상에서 갈등을 줄여주었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여유를 주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작은 목표 설정하기는 변화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통해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성취가 쌓이면 점차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진호 씨와 아내는 작은 목표를 통해 다시금 서로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것을 이루려면 작은 것부터 다스리라. 오늘 진호 씨와 아내의 사례처럼 이번 주엔 단 하나의 작은 목표만 설정해 보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도 서로 비난하는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더 행복하고 안정된 곳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을 천천히 하세요.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화는 천천히 낼 수 없고 욕도 천천히 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말이 빨라지면 감정이 거칠고 날카로워져 결국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은영 씨와 남편도 자주 이렇게 감정적인 말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순간적인 화에 휩싸여 목소리를 높이고 말이 빨라지면 대화는 결국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죠. 어느 날 은영 씨와 남편은 외출 준비를 하던 중에 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급한 마음에 왜 이렇게 준비가 느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라고 쏘아붙였고 은영 씨도 화가 나서 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 왜 맨날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라며 더 큰 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면 대화는 금세 싸움으로 번지고 서로에게 감정의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날 은영 씨는 더 이상 이런 다툼을 반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기로 한 것이죠. 남편이 성급하게 말하기 시작한 순간 은영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감정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이번엔 그동안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일부러 말의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여보, 내가 조금 늦게 준비했어. 미안해. 그런데 이렇게 화내면서 말하면 서로 상처만 남을 것 같아. 말의 속도를 줄이자 은영 씨의 격해진 감정도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느린 말투에 남편도 잠시 말을 멈추고 차분해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은영 씨가 차분히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도 감정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조급하게 말했나 봐. 미안해. 그 순간 은영 씨는 말의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줄어드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빠르게 쏟아내는 말은 상대방에게 공격처럼 느껴지지만 천천히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 의미를 생각할 여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의 속도를 줄이면 상대에게 차분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감정 대신
이성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도와줍니다. 은영 씨와 남편의 사례처럼 말의 속도를 줄이는 작은 변화로 부부간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감정의 상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율곡 이인은 말했습니다. 말은 그 마음을 담아야 하고 그 속도 또한 그 마음을 따라야 한다. 부부관계에서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말의 속도를 줄여보세요. 오늘 은영 씨와 남편의 사례처럼 말의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의식적으로 말을 천천히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더 따뜻하고 안정된 곳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정서적 안전을 확보하세요.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말들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말들이 오가면 대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감정의 벽만 높아질 뿐입니다. 은주 씨와 남편도 최근 들어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었는데 그때마다 서로를 비난하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생활비가 과도하게 지출된다고 생각했고 은주 씨는 그런 남편의 지적이 마치 자신을 무책임하고 낭비벽이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쌓여가는 감정은 반복적인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보다는 방어와 공격으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같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편은 은주 씨에게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우리가 돈을 이렇게 써도 돼?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의 날카로운 질문은 은주 씨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남편의 말에는 비난과 평가가 스며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기만 해서는 서로의 진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은주 씨는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차분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해볼까? 내가 지금 말하려는 걸 비난이나 평가 없이 그냥 들어줬으면 해. 나도 당신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볼게. 남편은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하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이번만큼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죠. 은주 씨는 남편이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지출이 좀 많았던 건 우리가 꼭 필요했던 것들을 샀기 때문이야. 그런데 당신이 나를 낭비벽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 이 대화 속에서 은주 씨는 먼저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정서적 안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고 차분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비난 없이 은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말이 심했지? 정서적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순간을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에게 나는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정서적 안전은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돕고 마음을 열어 솔직한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은주 씨와 남편은 정서적 안전을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비난 없이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쌓여왔던 불신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모든 갈등이 작아진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담아줄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비로소 갈등이 작아지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진심을 들어주는 정서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주 씨와 남편의 사례처럼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작지만 큰 약속 하나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부 관계를 한층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번째, 실수 봐주기 타임을 가져보세요. 부부 사이의 갈등은 작은 실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게 되면 사소한 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 쉽죠. 은정 씨와 남편도 최근 들어 자주 그런 작은 실수 때문에 다투곤 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다 실수로 그릇을 깨뜨리면 은정 씨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라며 화를 냈고, 은정 씨가 중요한 일을 깜빡하면 남편은 또 깜빡했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해?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러한 비난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세탁물에 색이 있는 옷을 넣어 하얀 셔츠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은정 씨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검정 옷, 하얀 옷에 넣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정말 몇 번을 더 말해야 하냐고. 남편은 당황해서 맞받아쳤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해? 그날의 대화는 결국 서로의 실수를 비난하며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비난하면 둘 다 상처만 남고 지쳐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은정 씨는 남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는 서로 실수 봐주기 타임을 가져보는 게 어때? 서로 3번까지는 실수를 봐주는 거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웃으며 넘기자. 남편은 그 제안에 웃음을 터뜨리며 실수 봐주기 타임. 뭐야, 무슨 게임 같아? 라고 말했지만 은정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실수 봐주기 타임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서로 3번까지는 실수를 용서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또다시 실수로 물을 엎질렀습니다. 은정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잠시 멈춘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실수. 아직 2번 더 남았어. 남편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물을 닦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은 그동안 너무 심각하게 서로를 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수 봐주기 타임 덕분에 두 사람은 그동안 서로에게 너무 가혹했던 자신들을 반성하고 실수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들을 웃으며 넘기면서 서로의 노력에 더 감사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벽도 점차 낮아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실수 봐주기 타임을 설정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완벽하지 않은 상황을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이러한 실수를 비난 대신 웃어넘길 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은정 씨와 남편은 실수 봐주기 타임 덕분에 작은 실수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오히려 서로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작은 허물은 덮어주고 큰 뜻을 향해 나아가라. 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작은 실수를 덮어주고 더 큰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은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정 씨와 남편의 사례처럼 이번 주에는 실수 봐주기 타임을 가져보세요. 서로의 작은 실수를 비난 대신 웃으며 넘기면서 그 작은 변화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부부관계를 더 유연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도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더 따뜻하고 안정된 곳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7번째,
마음 지침서를 작성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의 기대와 바람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서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오해는 쉽게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은정 씨와 남편도 최근 들어 이런 소통 부재로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남편이 자신의 노력에 대해 더 많이 알아주기를 원했고, 남편은 은정 씨가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서로 말하지 않으니 다툼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지쳐 돌아왔을 때 은정 씨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었고, 남편은 그 말이 자신의 고단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은정 씨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일하느라 늦은 거야. 꼭 그렇게 묻지 않아도 돼. 라고 대꾸했고, 대화는 결국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서로 왜 이렇게 쉽게 다투는지, 왜 상대방의 말이 상처가 되는지 고민하던 은정 씨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마음 지침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서로에게 원하는 것들을 간단히 적어보는 건 어때? 예를 들어, 당신이 퇴근했을 때 내가 먼저 고생했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거나, 내가 힘들 때 당신이 그냥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거나, 그렇게 적어놓으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은정 씨의 제안이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 작은 종이에 자신이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들을 간단히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는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나를 행복하게 해 라고 적었고, 은정 씨는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는 그냥 듣기만 해주면 좋아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서로에게 건네주며 공유했습니다. 은정 씨와 남편은 이렇게 서로의 마음 지침서를 공유한 뒤 그동안의 작은 오해들이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은정 씨는 남편이 늦게 퇴근했을 때마다 그저 고생했어라는 한마디를 건넸고, 남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은정 씨가 힘들다고 말할 때 이제는 조언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마음 지침서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은 서로의 기대와 바람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들어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 부부간의 갈등은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를 때 발생합니다. 마음 지침서는 그 차이를 줄여주고 상대의 진심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은정 씨와 남편도 서로에게 작은 바람을 공유하면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깊이 전해진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갈등이 줄어들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정 씨와 남편의 사례처럼 작은 마음 지침서를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도 서로의 작은 바람을 적어보고 공유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상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말 함께 앉아 마음 지침서를 작성해 보세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가정을 더 따뜻하고 이해로 가득 찬 곳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법칙 중 하나만 꼭 먼저 실천해 보세요. 무거웠던 집안 공기가 가벼워지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 스며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